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충남에서 4명이 숨지는 등 100여 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세종과 천안에서는 10대 청소년이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작성해 잇따라 건거렸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에서는 각종 냉방시설을 가동해 축사 온도 낮추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 한계가 있어 추가 폐사가 우려됩니다. 기후변화로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서 바지락 집단 폐사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고수온에 특히 강한 개체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품종 개량이 본격화되면서 어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 3,000명이 머물 수 있는 숙소와 다양한 체험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국적으로 온열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도 사망자가 잇따르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호석 기자, 먼저 충남 지역의 폭염 피해 현황 어떻습니까? 네, 연일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등 충남 지역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119명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사망자는 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천에서 2명, 아산과 부여에서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중 3명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졌으며 1명은 길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산시 지곡면의 한 고추밭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여성의 체온이 38.7도까지 오른 점 등을 토대로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물을 자주 마시면서 예방 수칙을 좀 준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주 분당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진 상황인데요. 이후에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이 지금 전국 곳곳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충남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SNS 등에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전국적으로 흉기난동을 예고한 50여 명이 붙잡혔는데요.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도 주말 사이 7명이 검거됐습니다. 대전과 세종에서 각각 3명이 검거됐고 충남에서 1명이 검거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거된 7명 중 5명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들 대부분은 장난삼아 쓴 글이라며 범행 의지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대형마트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기동대와 특공대를 배치하는 등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 폐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가는 각종 냉방시설로 축사 온도를 낮추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양손에 축 처진 닭들이 들려 나옵니다. 닭이 뜨거운 날씨를 버티지 못하고 폐사한 겁니다. 환풍기와 안개 분사기 등으로 실내 온도를 낮췄지만 폐사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참담하죠. 지금 아시다시피 이렇게 전부 다 폭염 대비해서 다 농가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폭염뿐만 아니라 지금 완전히 경보 무슨 재난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양계 농가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았지만 전기세 등 각종 생산비가 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축 폐사를 대비해 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이마저도 보상액이 낮아 효과는 미흡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기온이 밤낮으로 지금 막 계속 예년 같으면은 여름철에도 밤에 좀 온도가 좀 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그냥 열대가 오다 보니까 지친 닭들이 쉴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내년에 또 내후년에 더 더울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좀 있어야 된다. 사방이 뚫린 소축사엔 20개가 넘는 대형 선풍기가 쉼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원한 물이 천장에서 뿜어져 나오지만 더위에 지친 소들이 사료를 먹지 않아 추가 폐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일까지 전국에선 닭과 돼지 등 23만 6천여 마리가 폭염으로 폐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가 각각 가축 3만 4천여 마리와 2만 7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 기간에 축산 관련 기관 합동점검을 이달 말까지 계속하고 현장기술 지원단을 운영해 가축 폐사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폭염에 바닷물도 펄펄 끓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 수온은 해마다 상승하면서 어장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뜨거운 바닷물도 거뜬히 버틸 수 있는 바지락이 확인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보무 기자가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바지락 주산지 충남. 전국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그 양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해마다 집단 대량 폐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현상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름철 충남 서해 평균 수온은 꾸준히 상승해 15년 새 1도가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폭염이 집중된 시기엔 바지락 생존 한계치인 30도를 웃돌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도 생존하는 바지락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찾아냈습니다. 충남 30개 어장에서 바지락을 채취해 고수온 대응 유전자가 얼마나 발현되는지를 직접 살펴본 겁니다. 바지락이 고수온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 이 고수온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대사 반응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이제 높게 발현될수록 이 대사가 더 왕성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이제 폐사율이 낮아지는. 검사 결과 태안 황도 바지락이 가장 활발히 수분을 흡수하고 배출해 온도를 스스로 낮추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태안 황도 바지락은 고수온에 강한 유전자 발현량이 평균 대비 4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3년과 2019년 대량 폐사 등을 겪으면서 고수온에 강한 개체가 살아남아 번식한 걸로 추정됩니다. 태안 황도 지역의 바지락이 과거 한 10여 년간 몇 번의 그 고수온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열성 개체가 폐사를 하고 우량 개체가 이제 생존을 많이 하여서 이후에 이제 그 고수온 내성 지수가 타 지역보다 높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최근 황도 바지락을 교배해 2세대 바지락 생산에도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2, 3년 동안 이 과정을 반복해 목표인 5세대까지 생산할 경우 수온 30도 기준 폐사율이 기존 60%에서 20%까지 낮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은 어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바지락은 서식환경 특성상 산소 공급 같은 일반적인 폭염 대책을 세울 수 없어 폐사의 속수무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이제 소나기 같은 것이 내려가지고 좀 그 기온 수온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낮춰주는 방법, 그거 기대하는 거 방법밖에 없죠. 종자만 제대로 개량해가지고 그게 잘 성공을 한다고 보면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서 어민 소득을 올려야지. 개량된 2세대 바지락은 당장 내년 초 일부 어장에 시범 보급돼 본격적인 자원 조성이 시작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도가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마련했습니다. 충남도는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 3,000명이 충남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시설 등 10곳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이곳에 머물며 보령 머드 축제와 짚라인,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즐길 예정입니다. 또 세계 문화유산인 공산성과 무령왕릉 등 공주와 부여의 백제 문화유적지 등을 돌아볼 계획입니다. 홍성군 보건소가 전문 치료형 금연 캠프 참가자들을 모집합니다. 홍성군 보건소 지역보건팀의 고유미 주무관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성군 보건소 지역보건팀 고유미 주무관입니다. 예, 먼저 이번 금연 캠프 이게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전문 치료형 금연 캠프는 금연 의지가 있으나 혼자서 금연하기 어려운 장기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해 홍성군 보건소와 충남금연센터가 연계해서 운영합니다. 대상자는 장기, 고도 흡연에 따른 니코틴 중증 의존자로 흡연 관련 질병력이 있는 현재 흡연자로 20년 이상 흡연을 하고 2회 이상 금연 실패 경험이 있으며 금연 의지 및 동기가 높은 금연 준비자입니다.
네, 그럼 캠프 참가자들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캠프는 종합 건강검진과 금연교육, 집중 심리 상담과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 등 100만 원 상당을 지원하며 최고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캠프 일정은 적극성을 높이기 위해 각 9월은 15일에서 18일, 10월은 13일에서 16일로 주말에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번 금연 캠프 통해 어떤 효과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이 의지를 다지고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군 보건소 지역보건팀의 고유미 주무관이었습니다. 충남도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1년 동안 유예합니다. 대상은 청양 등 특별재난지역 4개 시군의 기업으로 연매출 80억 원 이하 건설법인 가운데 수주 감소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를 본 기업도 이번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세무조사 유예를 원하는 기업은 11일까지 도와 시군 세무조사 담당 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